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리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가리비가 참 싱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가리비를 사서 요리를 해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또 혹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음식 궁합을 참 중요하게 여겨왔잖아요.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거기에 담긴 과학적 근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궁합을 잘 맞춰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가리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가리비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게다가 지방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식품이죠. 제가 아는 동네 언니가 있는데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고기 대신 해산물 위주로 식단을 바꿨는데 특히 가리비를 자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가리비만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가리비에는 타우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 하면 보통 피로회복 음료를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성분이 참 고마운 거죠. 또 가리비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가리비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아연은 남성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12도 풍부해요. 이 비타민은 빈혈 예방에 좋고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가리비 같은 해산물로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으니 참 좋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리비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레몬이나 라임 같은 감귤류와 가리비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해산물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레몬의 비타민C가 가리비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져요. 저는 가리비 요리할 때 꼭 레몬즙을 뿌려요. 그냥 맛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이었던 거죠. 레몬의 신맛이 가리비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어요. 식당에서 가리비 요리를 시키면 레몬 조각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마늘도 가리비와 아주 잘 어울리는 식재료예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살균 작용도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요. 가리비의 타우린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리비 버터구이 하실 때 마늘을 듬뿍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마늘을 얇게 점여서 버터에 먼저 볶다가 거기에 가리비를 넣어요. 마늘의 고소한 향이 가리비에 배어들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요. 남편도 이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시금치도 가리비와 궁합이 좋아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시금치의 철분은 비햄철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예요. 반면에 가리비 같은 동물성 식품의 철분은 햄철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돼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도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시금치 가리비 볶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예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요. 가리비는 소금 후추로 간해서 살짝 볶아요. 그리고 데친 시금치를 넣고 간장이나 굴소스로 간을 맞추면 끝이에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이에요. 토마토도 추천하고 싶어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리코펜이 노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리비의 셀레늄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져요. 노화 방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 꼭 이 조합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요리 중에 가리비 토마토 파스타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리비를 넣고 파스타와 버무리면 되는데 가족들한테 대접하기 참 좋은 메뉴예요. 손님 오셨을 때 이거 만들어 드리면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양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양파를 생으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가리비와 함께 볶아서 드셔보세요. 양파의 매운맛도 줄어들고 단맛이 나서 먹기 훨씬 편해요. 브로콜리도 좋은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가리비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 비타민이 만나면 정말 완벽한 건강식이 되는 거죠. 저는 가리비와 브로콜리를 함께 찜해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해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로 가리비를 요리하는 것도 추천해요.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가리비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가리비를 올리브 오일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서 정말 맛있어요.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도 충분해요. 생강도 가리비와 잘 어울려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한테 좋아요. 가리비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생강과 함께 먹으면 그 찬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가리비 요리할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청경채나 배추 같은 채소들도 가리비와 잘 맞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가리비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리비의 영양을 보완해주니까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는 조합이에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아요.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게 갑상선 건강에 좋아요. 가리비와 미역을 함께 넣고 국을 끓이면 정말 시원하고 건강한 국물이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해장국처럼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당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좋잖아요.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많이 보는 시대에 눈 건강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버섯류도 가리비와 궁합이 잘 맞아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모두 좋아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증강 성분이 들어있어요. 가리비와 버섯을 함께 볶으면 감칠맛이 정말 좋아요. 버섯에서 나오는 육수 맛과 가리비의 단맛이 만나면 조미료 없이도 충분히 맛있어요. 아스파라거스도 추천해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아요. 가리비와 함께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옥수수도 의외로 가리비와 잘 어울려요. 옥수수 크림 수프에 가리비를 넣으면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요. 손주들한테 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어린아이들 이유식이나 간식으로도 좋아요. 파프리카도 좋은 궁합이에요.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를 다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가리비와 파프리카를 함께 볶으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요. 이제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감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떫은 감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가리비를 먹고 나서 감을 디저트로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가리비 먹고 곧바로 홍시를 드셨다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가을에 해산물 요리 먹고 나서 후식으로 감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가리비 같은 고단백 해산물과 감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응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구토나 복통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리비 먹은 후에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도 조심해야 해요. 녹차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리비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가리비의 좋은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녹차는 식사 후 12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홍차나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어서 가리비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저는 가리비 요리를 먹을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셔요. 식사 중에는 뜨거운 물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더라고요. 치즈 같은 유제품도 과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가리비와 치즈를 함께 요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서 함께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시금치를 아까 좋은 음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리비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리비와 시금치를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를 먹더라도 데쳐서 수산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맥주도 가리비와 함께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술자리에서 가리비 안주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산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맥주도 퓨린 함량이 높아요.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풍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통풍으로 고생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산물이랑 술을 같이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가리비 먹을 때는 맥주보다는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소주나 다른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는데 가리비를 소화시키는데도 간이 관여하거든요. 술과 가리비를 함께 많이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술 드실 거면 소량만 드시고 가리비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구마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느린 편이에요.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위장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리비와 고구마를 같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튀긴 음식도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가리비 자체가 담백한 음식인데 기름진 튀김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힘들어요. 가리비는 담백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튀겨 먹고 싶으시면 올리브유로 가볍게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매운 고추나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리비의 단맛을 살리려면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는 게 좋아요. 게다가 매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한테 안 좋아요. 가리비는 원래 맛이 좋으니까 심플하게 요리하는 게 제일이에요. 인스턴트 라면도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요즘 해물 라면에 가리비 넣어 먹는 분들 계시는데 라면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가리비 자체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라면까지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가 돼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의 인산이 가리비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또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가리비 먹을 때는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가 최고예요. 날것으로 먹는 육회나 생고기도 가리비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둘 다 날것이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날것을 먹을 거면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디저트도 주의하세요. 가리비 먹고 바로 차가운 디저트를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돼요. 소화력이 약해지고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디저트를 드시려면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쉬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리비를 실제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가리비를 고를 때는 껍데기가 닫혀 있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살짝 열려 있어도 건드렸을 때 다치면 싱싱한 거예요. 비린내가 심하거나 껍데기가 깨진 건 피하시고요. 가리비를 손질할 때는 솔로 껍데기를 깨끗이 씻고 칼로 조심스럽게 열어서 내장을 제거해요. 주황색 알은 맛있으니까 남겨두고 검은색 내장만 떼어내면 돼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가리비 버터구이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껍데기째 준비해서 위에 버터를 올리고 다진 마늘과 파슬리를 뿌려요. 오븐에 180도로 10분 정도 구우면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어요. 가리비찜도 건강하게 먹기 좋아요. 찜기에 가리비를 넣고 생강 몇 조각을 올려서 쪄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간장에 깨소금, 참기름, 다진 파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가리비 샐러드도 좋아요. 가리비를 살짝 데쳐서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버무려요. 발사믹 드레싱이나 레몬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돼요. 가리비 볶음밥도 추천해요. 밥에 잘게 썬 가리비와 채소를 넣고 볶아요. 달걀도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간은 소금, 후추, 약간의 간장으로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예요. 가리비를 보관할 때는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가리비는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하려면 손질해서 냉동하세요. 냉동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식감이 살아나요. 가리비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가리비가 불투명해지고 약간 탱글탱글해지면 딱 좋은 상태예요. 과하게 익히면 고무같이 질겨져서 맛이 없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가리비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가리비를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풍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이니까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가리비에 단백질이 많다 보니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적정량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는 가리비를 먹어도 되지만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날것이나 덜 익힌 해산물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꼭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수은 같은 중금속 걱정도 있으니 너무 자주 드시는 건 피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가리비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잘게 다져서 죽이나 이유식에 넣어주면 좋아요.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익혀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 손주가 돌 지났을 때 가리비를 아주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 개 정도만 잘게 다져서 죽에 섞어줬는데 다행히 잘 먹고 탈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잘 먹어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영양도 좋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식품이에요. 가리비의 계절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리비는 봄과 겨울이 제철이에요. 이때 가리비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가장 좋아요.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일석이조죠. 여름에도 먹을 수 있지만 신선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요즘은 마트에서 냉동 가리비도 많이 팔아요. 냉동 가리비도 나쁘지 않아요. 급속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요. 다만 해동할 때 조심해야 해요.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하지 마시고 냉장고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그래야 식감도 살고 맛도 좋아요. 가리비를 선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명절이나 설날에 해산물 선물 세트 받으면 가리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받으시면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으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리비 먹고 체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산물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물을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면 도움이 돼요. 무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속을 편하게 해줘요. 생강차도 좋고요.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마시면 체한 것이 풀려요. 가리비를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해요. 한 입 넣으면 최소한 20번은 씹는다는 생각으로 드세요. 식사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시고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가리비 요리를 하실 때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MSG나 화학 조미료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리비 자체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충분하거든요. 소금, 후추, 마늘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심플하게 요리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가리비 본연의 맛도 살릴 수 있어요. 외식할 때 가리비 요리를 주문하실 때도 조리법을 물어보세요. 어떤 식당은 조미료를 많이 쓰거든요.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 요청을 들어줘요. 가리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술이 있다면 화이트 와인이에요. 맥주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가리비와 잘 어울려요. 단, 과음은 절대 안 되고요. 한 잔 정도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가리비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물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서 드시면 와인 못지않게 좋아요. 제 경험상 가리비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예요. 처음에는 요리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손질만 잘하면 거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요리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 하나 더 알려드릴까? 가리비 카르파초예요. 신선한 가리비를 얇게 썰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고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요. 그 위에 소금, 후추, 허브를 살짝 올리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손님 대접하기 좋은 고급스러운 요리예요. 가리비 리조또도 맛있어요. 쌀을 올리브유에 볶다가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익혀요. 쌀이 거의 익었을 때 가리비를 넣고 파마산 치즈를 갈아 넣으면 크리미하고 맛있는 리조또가 완성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특별한 날 만들기 좋은 요리예요. 가리비 스튜도 추천해요. 겨울에 먹으면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감자, 당근, 양파 같은 채소를 먼저 끓이다가 마지막에 가리비를 넣어요.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나요. 빵이랑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게 가리비의 장점이에요.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전혀 다른 요리가 되니까 재미있어요. 가리비를 처음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리비는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서 해산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엔 버터구이나 찜처럼 담백한 조리법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다양한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가리비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단백질 보충도 되고 타우린으로 피로도 풀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섭취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리비를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매일 먹는 건 권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리비도 좋지만 다른 생선이나 육류, 채소, 곡물도 균형 있게 드셔야 해요. 가격도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가리비가 비싼 편이라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제철에 사시면 좀 더 저렴하고요.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끔씩 특별한 날에 먹는 것도 좋아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리비를 포함한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시고 매일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음식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 안 좋아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시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고 몸에도 더 좋게 작용해요. 가족들과 함께 가리비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즐거워요. 손주들한테 가리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음식을 매개로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유대감도 깊어지죠.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리비 요리를 나눠 먹는 것도 좋아요. 혼자 먹기 아까운 맛있는 음식은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어요. 나눔의 기쁨도 느끼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지고 일석이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가리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먹지 않는 게 맞아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귀 기울이셔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리비 궁합에 대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가리비와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